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모든 가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죠.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기 위해 날개를 펴는 것처럼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요. 특히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런 거리감은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해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듯이 자녀의 성장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자녀와의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대와 비교는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자녀를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된 개체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방식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 대신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해줄래? 라는 공감의 말이 필요해요. 비난과 비교는 자녀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라는 표현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감정의 인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녀는 숨막힘을 느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마치 춤을 출 때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해결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들도 많답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듯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기 존중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곤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없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위존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 때 자신만의 삶이 없던 부모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마치 항상 가득 차 있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처럼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헌신과 나를 위한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부모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받았을 때의 대처법도 중요해요. 부모라고 해서 항상 참고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고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 엄마 혹은 아빠는 많이 속상하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해야 해요.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였다면 성장기에는 조언자로, 성인이 된 후에는 동반자로 그 역할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한 채 자녀만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좋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것이 당연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부모의 자기 존중과 역할 재정립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과 만족감이 결국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연 중 하나예요. 부모님보다 더 오래 함께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의 경쟁과 질투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이에요. 엄마는 언니만 예뻐해, 동생만 챙겨주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서로를 향한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재산 문제나 돌봄 문제를 두고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어른이 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차이도 생기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가족 내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대화법도 있어요. 너 때문에 라는 비난 대신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는 감정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릴 적 상처를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네가 그랬을 때 많이 속상했어 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해요. 형제자매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위지하고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른이 된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선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무적인 만남보다는 서로 원하는 만남을 가지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형제자매 관계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결국 형제자매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이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형제자매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친밀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밥은 먹었어? 라는 간단한 인사도 없어지고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무관심이 쌓이다 보면 서로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져. 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요즘 우리가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심심해. 라는 식의 부드러운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감정 표현도 매우 중요해요. 많은 부부들이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랬구나, 그때 많이 서운했겠다, 라는 식의 공감 표현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희생만 하는 배우자의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생이 당연시되면서 큰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균형 잡힌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친구 만남 등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잤어? 라고 인사하기. 퇴근 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기 등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고마워 라는 말을 해보세요. 작은 감사의 표현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났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라는 비난 대신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식의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더욱 깊이 있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음 5번째로 친구나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거나 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큰 상처가 되죠. 먼저 친구 관계에서 무시당할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는 즉각적인 반응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무시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런 말은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분명히 표현하세요. 이때 감정적이 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 있어요. 상하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 내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는지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과 단호함의 균형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되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의 건설적인 대화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하고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존중받는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틀렸어 라는 말 대신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업무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 또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태도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6번째로는 자기 존중과 자기 돌봄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예요.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요. 자기 존중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만 이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좋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져요.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필요해요. 특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극복해야 해요.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자기 돌봄의 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과 돌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더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바로 자녀의 독립을 온전하게 돕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는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을 시도할 때 많은 부모들이 불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자녀의 독립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독립을 지지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녀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나 희망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는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비난 대신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는 질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조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조언을 할 때는 자녀가 요청할 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독립을 돕는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해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늘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주면 자녀는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독립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또한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조언이나 가르침보다는 경청에 집중하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국 부모로서 자녀의 독립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의 독립을 통해 부모도 새로운 역할을 찾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여정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관계에서의 존중과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보시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